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이번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박사님 예전 책들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 중엔 철밥통 공무원이지만 한의사가 되겠다며 박사님께 공부법을 알려달라고 찾아온 로맨 아가씨가 있었거든요. 2012년에 출간된 대통령과 루이비통의 압축판 같았어요. 명품 소비와 맞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보다 막연하게 좋은 걸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생길 거라 믿고 욕망을 포장하는 한국인. 바로 이 내담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참 그 내담자도 자기 마음이 진짜 확 들킨 그런 마음이겠네요. 네. 근데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그렇게나 그동안 알려주셨는데 2012년이나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삶의 문제에 허우적대고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뭐 1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도 마찬가지고 1000년 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들어요. 1000년 전은 사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거의 못했고 100년 전 1920년 여러분들 그 미스터 션샤인 거기에도 그게 1920년 정도로 생각하면 동학농민전쟁 나온 거는 1894년 5년 그쯤인데 그로부터 한 20년 30년 지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거의 100년의 시기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나오는 그 시기보다 한 20년 30년 지난 시기 일제시대의 경성이라는 데 살았던 사람의 마음이나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이제는 일본을 넘겨가는 그 힘을 가지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일제 식민지에 살던 그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마음과 지금 21세기에 세계 뭐 7대 경제 강국, 8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같다고요?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네. 각자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누구한테 빌붙어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누가 내 대신에 나의 삶을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을 찾기는 참 힘들어요. 지금 다 대통령 선거하면 다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 후보 나왔다 하지만 뭐 그 당시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백성들은 알잖아요. 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욱더 뜯어먹을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덩쳐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은 삶의 문제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는 10년 전이 아니라 100년 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마음의 아픔이나 삶의 문제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각각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그게 엄청나게 다른 변화인 것처럼 다를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항이 있다라는 거. 대통령과 루이비통은 사실은 소비행동, 또 멋진 브랜드, 명품 이거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도 참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멋진 명품 백을 사려고 하는데 저 백은 참 괜찮아 보이는데 브랜드도 멀쩡한데 그래서 루이비통을 살 것인가 에르메스를 살 것인가 그게 아니라 길거리표를 사서 그건 싸기는 한데 그건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싼 맛에 놓은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을까? 아이고 저 비싼 레떼를 단 저 사람은 비싸는 보이는데 그것도 이 가성비로 따지면 별로 아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당 후보 야당 후보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때 내 마음은 그러면 번듯한 브랜드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가성비를 쫓을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그냥 브랜드도 약간 있고 가성비도 약간 있는 거 그렇지만 내가 친구들 만날 때는 그냥 이 상표 있는 부분은 좀 가리고 가방 들고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가방 사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뽑는 데도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그 후보들이 어떤 상품이냐의 문제보다는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에 달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대선에서 제가 갖고 싶은 명품 신상은 없던데. 그렇죠. 명품 신상이 없는 게 이번 대선이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답답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일 기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2022년) 황심소 설 특집 기획방송 수술도 불가능한 췌장암 사기 이방인의 성공적인 1년 생존 기록 암은 내 마음이 만드는 몸의 절규이자 마음의 발작적 표현이다. 의사들은 금옥님의 암을 두고도 그저 인간이라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다르기에 우리 몸에 생기는 암과 같은 낯선 세포들도 각기 다른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바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겪는 아픔은 바로 각기 우리 각자가 가진 자신에 대한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메시지와 같은 것이지요. 뭉크의 절규처럼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때 우리 각자는 자신의 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답니다. 이럴 때의 마음이란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진 구체적인 믿음이죠. 금옥님의 암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걸린다는 병이 아니라 금옥님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진 믿음을 암이라는 혹덩어리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그녀가 자신의 삶을 잘 이해하고 또 자신의 지난한 삶에 대한 충분한 의미를 잘 표현하고 살았더라면 아마 그녀는 굳이 몸 안에 이상한 세포덩어리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옥님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몸에 찾아온 암이라는 존재를 통해 자기 마음에, 자기 몸에 어떤 말을 걸고 있는지, 아니 자신의 몸이 마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충분히 파악했다고, 아니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죠. 단지 손에 잡히는 소시지와 테니스공 같은 혹,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아주 동그란 혹 같은 세포덩어리, 그리고 간간히 느껴지는 통증 등이 뭔가 자신이 그동안 거쳐왔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분명한 것은 막연히 자신이 자기 삶에 대해 가졌던 자책과 자학이 어느덧 이런 낯선 자기 몸의 또 다른 흔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약 2달 동안 황 박사님과 함께 진행한 1년의 상담 끝에 금옥님은 이제 자신이 병원에서 진단받은 췌장암 사기 또는 원발불명 복막암이라는 병명이 그저 내 몸 안에 어떤 혹 세포 덩어리들이 많이 생겼다 라는 정도의 인정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혹덩어리가 그녀를 극심한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하지는 않기에 어느 정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정도의 아픔으로 남고 있기에 혼란스럽지만 어렵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성모병원, 아상병원, 그리고 서울대병원, 국내 유명한 대학병원 모두에서 그녀에게 즉각적인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지만 그냥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아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득 찾아오는 통증이나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다짐은 이후 그녀의 생활 속에서 잘 소화가 되었을까요? 대학병원의 의사선생님은 분명 그녀에게 그대로 두면 1년은커녕 3개월도 견디기 어렵다고 했는데 처음 암일지도 모른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1년의 시간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기대여명이라고 말한 그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그녀가 가족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 가족과의 만남이 가지는 의미를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고 맞이했던 작년 설날에 가족들과 명절 음식을 나누면서 혹시 다음 설 명절에 자신이 살아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딱 1년이 지난 2022년 설날 아침. 금옥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때 그녀도 아마 함께 이 방송을 가족들과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열심히 자신의 마음을 알아보는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상담 공부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읽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녀는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응원한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5부 다시 맞는 설날에 이방인의 마음으로 하는 암 환자놀이. 금이야 오기야 하시는 분, 이방인. 아니 이방인 아닌데 여기만 오면 자꾸 이방인이라고 그러시네요. 본인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처음에 이 상담을 할 때 본인을 뭐로 불러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방인으로 본인을 불러달라고 했던 건 기억은 나세요? 아, 네,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항상 본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본인의 상당히 뚜렷한 마음이라는 걸 매번 제가 상담할 때마다 확인하게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암 환자로 또는 암을 투병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암 환자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암 환자라는 거를 부정하면서 지내었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 거기도 부정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계속 부정하며 살아왔다고 목사님께서. 근데 돌아보니 지난 1년간 암 환자라는 생각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그냥 부정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서울대 병원이었던가요? 그 의사 선생이 뭐 특별하게 암 치료에 들어가지 않으면 1년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서, 그러면 다음 설을 어쩌면 가족이랑 지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뭐 약간 농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 거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랬을 때 금옥님이 진짜 다음 설을 맞이할지 안 할지 참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 상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그 설이 올 때까지 본인이 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설을 며칠 앞두고 이제 암에 쓰러질 것 같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살아야죠. 본인 사는 문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살죠. 아, 당연히 살아요? 네. 어떻게 그걸 본인이 확신하세요? 지금 얼굴 보니까 제가 작년에 봤을 때보다 살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뭐 처음에 그 성모병원에서 복강경하고 할 때는 복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복수도 차고. 복수가 사실 좀 찼어요. 이게 사실 몸이 이상이 온 거는 한 8월부터 조금 이상이 왔고, 본인 몸에 이상이 온 거는 9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11월 달에 이상이 와가지고 동네 병원에서 그렇죠. 이 초음파 하면서 암 진단 비슷하게 빨리 대학병원에 가봐라, 상급병원에 가봐라 라고 해서 지금 본인 암에 대한 스토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게 뭐 한 1000만 년 전 얘기 같아요. 전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2020년 11월인가 10월에 11월이야 이야기. 12월에 다녔고 12월 2020년. 예. 그다음에 이제 2021년 1월부터 이 성모병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모님의 언총이 가득한 그 병원에서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2021년 2월이었나요, 그게? 1월이요. 1월. 예. 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1년이 딱 지난 시점이었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 그때는 되게 담담한 척 했으나 엄청 혼란과 두려움이 많이 있었죠. 어떤 혼란과 두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죽을 병인가? 어떻게 해야 살지? 뭐. 췌장암 4기는 대부분 다 돌아가세요. 근데 또 예외적인 환자도 있지 않을까? 예외적인 환자 있죠. 어떻게 하면 예외적인 환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나라고 안 될 거는 없는데. 그렇죠. 췌장암 4기 같은 경우에는 예. 보통 3개월 안에 돌아가신다고들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본인은 췌장암 4기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살아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뭐 살아남았죠. 지금 3개월 1년 지났잖아요. 1년 지났는데 살아남았어요. 어쨌든 당시에는 혼란 속에서도 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또 박사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내가 뭘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냥 상담을 몇 번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1월, 2월 지나고 네. 아산병원을 들리고 또 서울대 병원을 들려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마지막에 갔던 게 몇 월 달이었죠? 3월 초였나? 예. 3월 초 처음 간 게 아니라 서울대 병원에 2번인가 3번. 네, 2번 다녀왔어요. 2번 다녔죠. 예. 2번 다녔을 때가 본인이 되게 추웠거든요, 그때도.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서 더 이상 안 가게 된 거는 서울대 병원에서 당장 지금 암치료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그렇죠. 본인이 저는 암치료 안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빨리 가세요. 네. 라고 했던 게 본인이 지금 2월인지 3월인지 헷갈린다 이 이야기네요. 네네.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서울병원에서 암치료 안 받겠다가 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 이후에 내 몸 안에 있는 혹이다. 그냥 혹이고 이게 암은 아니다. 더더군다나 악성 암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뭐 혹 어떻게든 생길 수 있지. 이런 생각은 이제 믿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가끔씩 이렇게 좀 뭔가 몸이 통증이 좀 오거나 그러면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혹이 더 커졌나 어떻게 됐나 이런 의심이 자꾸 좀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럼에도 이거는 아니야, 혹 아닐 것이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몸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거의 지냈죠. 그럼 본인은 이거는 내 몸에 있는 혹이야라고도 생각했다가 네. 또 본인 몸이 불편하거나 어디 아픈 증상이 있으면 혹이 자랐나 커졌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아프거나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혹이 없어, 혹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이런 생각도 하다가 네. 그렇게 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잘 지냈다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을 했다는, 본인이 지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게 내가 그냥 잘 지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는군요. 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면 글쎄요, 이건 혹이라고 생각도 했다가요, 혹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가요, 그리고 내가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는 한때는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건 단순히 저희 생각만이었네요. 지금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또 얘네들이 더 난리를 쳤는 모양인가 봅니다. 제가 내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내 마음이 뭔지를 모르면 본인 몸에 있는 혹들이 난리를 친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그런 생각이 요즘은 좀 들고 있어요. 요즘에 든다고요? 예, 확실히 들었어요. 확실히 든다고요? 예. 그럼 내 마음에 따라서 혹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에 따라서 생긴 혹이 조용히 있을 수도 있고 난리를 칠 수도 있고, 모든 게 내 마음에 따라 암세포도 움직인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네요. 예. 세상에 참, 이 대학 교육까지 받으시고 위험한 아르헨티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아니, 그거는 의사가 들으면 이 사람은 진짜 너무 무식하거나 너무나 무대포로 사는 사람이다, 어떻게 암세포가 네 마음대로 있다가 없다가 하냐, 이런 소리 하지 않겠어요? 뭐 내가 살아온 게 무대포인데 뭐 그들이 말하는 게 뭐 중요하냐. 그거는 예, 살아온 게 무대포인데 뭐. 본인이 살아온 게 무대포라는 건 인정을 하세요? 또 뭐 혹도 생겼고, 근데 또 이것도 무대포로 내가 없앨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요즘이 든다고요? 요즘은 들어요. 근데 언제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가봐야지 좀 벽에 부딪혀야지 좀 진짜 그런 모양이에요. 나는 끝까지 가봐야지 뭔가를 안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안다, 이 마음으로 산다라는 걸 지금 계속 표현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 3월달 4월달 저 생각에는 마지막 상담이 작년 한 4월 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렇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전 사실 오늘 뵙기 전까지 박근홍님이 살아있을까? 살아있을까네요. 설날까지는 살아있어 줘야 될 텐데, 안 그러면 내가 그때 그분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서울대 병원에서 암치료를 해라고 더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이 암치료를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가 담담하게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시는 게 맞을 겁니다라고 너무 무지한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후회하는 마음으로 살 수도 있거든요.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걱정했어요.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는 박금은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번 설날까지는 살아야 된다, 다음 설날을 가족과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처음 제가 금옥님 상담할 때 진짜 간절했거든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며칠 사이에 뭐 적어도 일주일이나 넌 더 건강하시게 설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조금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도 네. 지난 마지막 상담 4월달 이후에 있었던 이후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그 이야기는 좀 해주시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뚜렷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확인이 돼야지 저도 네.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거든요. 4월 이후 5월, 6월. 6월 달에 제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어요? 예, 산 밑으로. 산 밑으로. 한국에 오면 꼭 산 밑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산을 좀 보면서 보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있고 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산이 워낙에 없는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산이 되게 그리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산 밑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공기도 좋고. 예. 남들이 보면 얘가 암 치료를 병원에서 안 받고 그냥 그렇죠.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지금 요양하나 보다 이런 생각도 했겠네요. 네, 뭐 그러면서 또 한편 공기 좋은 데 갔으니까 좀 마음이 놓인다 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죠. 네가 인정은 안 하지만 넌 암 환자야.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처분하고 지금 이 공기 좋은 산 밑으로 왔으니까 네 암이 꼭 나았으면 좋겠다야 이런 이야기까지도 했겠네요. 뭐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죠. 그렇죠. 어이, 참 칭찬 많이 들었겠어요. 참. 네. 뭐 칭찬도 칭찬이고 제가 참 좋았어요. 본인이 일단 그렇죠. 참 너무 좋았어요. 예. 좋았는데. 네, 그랬어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한두 달 지나면서부터 몸이 좀 그러니까 좀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자꾸 구토와 설사. 구토와 설사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몇 월 달부터 8월 초부터. 8월 초부터 어떻게 구토와 설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특별히 먹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특별히 먹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8월이니까 덥잖아요. 네. 더위를 먹었나? 아니 뭐 음식을 뭐 잘못 먹었나? 그렇죠. 그런데 헛구역질 같은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설사 나오고 구토하니까 사실 그러고 나니까 없으니까 나중에 위산이 나오는 것처럼. 어이구, 그 정도까지요? 예. 그러면 진짜 갑자기 겁이 확 들었겠네요. 아니요, 그때는 겁이 안 났어요. 오히려 그냥 뭐 잘못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사실은 그때 어디 좀 이렇게 나올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산밑이니까 좀 시골인데 서울에 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수액을 받고 그러고서는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았어요? 예, 기운이 너무 없어서. 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특히 뭐 딱히 돌아다닐 일이 없으니 그냥 기운은 없지만 겨우 죽 먹거나 누룽지 삶아 먹거나 뭐 이러면서 그냥 지냈거든요. 8월달 지냈어요. 8월달 예. 병원에 가서 수액 맞으면서 사실 제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혹시 암세포가 아직 있는지 없는지 초음파로 확인 같은 거 해보면 안 될까요? MRI 다시 찍으면 안 될까요? 이런 식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아니, 생각도 안 했어요. 본인은 그때 이 헛구역질 나고 구토가 나고 또 이 배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죠. 암 진단 받은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내가 기력이 단순히 약화된 거고 뭘 먹지를 못해서 영양 부족이라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해서 수액만 맞은 거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8월 지나고 겨우 이제 몸이 조금 이제 회복이 좀 됐어요. 어쨌든 9월이 되면서 몸이 좀 회복이 됐어요. 좀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르다. 먹지도 안 했는데. 그렇죠.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조금 부른 것 같아서 이상하다. 혹시 그 사이에 임신할 가능성은? 임신이 남자가 있어야 임신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성모 마리아는 남자가 없어도 또 됐으니까 본인이 원래 성모병원에서 그걸 했으니까 그래서 임신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신앙심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런 생각은 안 했고. 그렇군요. 예. 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고요. 꿈도 꾼 적이 없고. 그렇군요. 그러면 임신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일단 몸의 변화를 좀 살펴볼까? 그리고 사진을 좀 찍어놨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가 배가 이렇게 나온 식으로 그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진짜 임신 초기 뭐 한 5개월? 임신 5개월. 저는 항상 임신 5개월인데 저하고 비슷했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아이씨 뭐 이 정도 배야 뭐 다 나오지 그렇죠. 뭐. 다 나오죠. 저도 항상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다르게 생각을 또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게 이제 9월, 10월 쯤 되면서부터는 얘가 조금씩 커진 건데, 네. 그러니까 배가 부른 것이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건데, 제가 자세히 안 본 것 같아요. 아니면 보기 싫었거나. 지금 사실 얼굴 보면 상당히 최체하거든요. 사실 그 네. 채채한 얼굴을 보여주면 저 사람 암투병해가지고 살이 빠진 사람이다 라고까지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적어도 거목님 옛날 그걸 보면 최소한 3kg에서 4kg 정도는 빠진 얼굴 모습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11월부터 이제 배가 더 많이 불러서 네. 이렇게 거울을 샤워하고 벗고 나서 보니까 네. 이 순간 제가 너무 놀란 게 체중은 변화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 상체가 이거 뭐라 그러지? 난민? 아프리카 난민? 이렇게 못 먹은 애들 뼈가 그렇죠, 항상 그렇죠. 뼈, 예. 그지 이런데 팔 같은 데 오면은 딱 보면 상당히 빈약해 보이는. 부러질 것 같은. 아이고. 그리고 보니까 갈비뼈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근육이나 몸이 상당히 야해졌다는 거네요. 쫙 빠지면서 이게 다 배로 가 있는 상태니까. 배는 불러지고. 예, 더 불러지고. 그래서 거의 임신 말기처럼. 그렇죠. 아프리카 난민들 그 동영상 놓으면 배는 올챙이 배처럼 불러지고. 그렇죠. 온몸은 아주 그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을 본인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지난 11월 달에. 예. 근데 이제 심각한데? 그런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통증이 사실 참 많이 왔어요. 어디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등짝에 뭐 바위덩이를 얹힌 것 같은. 등에 바위를 얹힌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몸이 너무 아파서 앉지도 못하겠고 눕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증이 오지 특정한 부위가 아픈 게 아닌 아니고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배가 또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오 마이 갓. 잠 못 자고 그리고 종종 이제 잠을 구토와 설사를 좀 뭐 한 달에 몇 번씩 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 인터넷 뒤져보면 췌장암 내지는 뭐 위장암 뭐 이런 여러 가지 암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검색을 안 해봤어요. 아, 검색 안 해봤어요? 제가 진짜 본인에 대한 관심이 참 없네요. 그거보다 직면하기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뭘 직면하기를 내 지금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를. 자기 상태가 지금 심각하거나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거를 거부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의 타조가 그냥 이 모래 속에 자기 머리를 쳐박기만 하면 어떤 무서운 게 있어도 상관이 없어. 마치 애가 눈만 감고 있으면 이제 세상은 편안하고 조용해. 뭐 이런 마음으로 자기 처한 상황을 그냥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예,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자기 신체 정상 자체는 아무것도 네. 아니야. 나는 내한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런 마음으로 부정을 하면서 11월 달에 실제로 본인은 소말리아 난민처럼 신체가 돼 있고 배는 불른 그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가 이 복수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떡할까. 그래서 이제 결국 검색을 했더니 답은 다 항암 치료하라는 얘기밖에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복수가 차고 체중이 빠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뭐 일단 제가 몸속에 이제 혹이 있고 뭐 암 진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답이 항암 치료밖에 없단 말이야. 이건 아닌데. 그렇죠. 본인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항암 치료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가기도 그렇고. 그런 상태까지 이제 11월 말 12월 초 바로 되면서 진짜 그 상태까지 갔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심각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복수가 더 차서 숨을 못 쉬는 상태까지 사실 갔어요. 그게 언제예요? 이제 12월 들어가면서부터. 12월 달부터는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숨을 못 쉬는 상황이 됐다. 예, 힘든 상태가 이제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났죠. 닥터 K. 예, 닥터 K를 만났고. 예.
그러니까 제가 병원을 또 더더군다나 갈 생각을 안 했던 것이 병원에 가면은 뻔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왜 안 하느냐라는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 내 마음에 내 몸속에 있는 게 이게 악성 종양은 아니다라고 확신은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닌데 무슨 내 몸에 있는 게 악성 종양은 아니다라고 확신을 했다는 게 그 생각에서 본인은 혼란스러움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주 없었다고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고요. 네. 막 몸이 막 아프니까.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순간순간 두려웠어요. 네. 아, 이렇게 아프면은, 아픈 게, 이렇게 아프다가 죽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오히려, 처음에 고통이 막 한두 번 왔을 땐 되게 좀 두려웠었는데, 좀 지나고서는, 그 아픈 고통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눕지도 못하겠고, 설지도 못하겠고, 앉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기어 나가서 걸었어요. 그냥. 일단, 누워서 죽니, 내가 걸어서 걷다가 죽자, 이 마음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걷다가 죽자 생각은 안 했는데 어쨌든 나가 걸었어요. 근데 오히려 몸이 더 개운해진다라는 느낌을 제가 걷고 나니까 몸이 차라리 누워있을 때보다 개운해졌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앉지도 못하겠고 서지도 못하겠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못하겠는데 집 안에 있는 것보다 집 밖으로 놓으니까 살 것 같더라 이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런가? 그렇죠. 지금 말이. 어쨌든 나가서 열심히 걸었는데 걷고 나니까 좀 살만하더라. 살만한데 그래도 그게 12월 초가 돼서는 그거조차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닥터 K 선생을 다시 찾아갔다. 이 이야기라는 거죠. 걷는 건 계속 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건 계속 하면서 그렇지만 복수가 계속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가 찼죠. 그 이제 선생님 보시고 진찰을 아주 꼼꼼하게 해주시고 복수가 아주 너무 심각하게 찼고. 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던가요? 이제 복수를 뺄 수도 있지만 영양분도 많이 빠지니까 좀 지켜보는데 무엇보다 너무 오랫동안 잘 못 먹어서 그러니까 이제 복수가 차는 게 먹기가 좀 힘들어서 못 먹은 거 같이 간 거였어요. 아니 그럼 본인의 지금 몸 안에 있는 암세포가 커지거나 그게 전이가 된 게 아니라 본인은 보고 못 먹었어 그렇다고요? 근데 또 암도 또 많이 생겼대요. 암세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먹기도 생기고 그러면 본인이 아주 잘 먹지 않고는 그 세포들이 본인한테 영양분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이 소말리아 난민처럼 빼빼 말라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거. 영양 섭취를 충분히 안 하고 지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니 물 좋고 산 좋은 데 가셨으면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고기 잘 먹고 지내시면 될 텐데 왜 안 그러셨어요? 복수가 차기 시작하면서부터 먹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악순환인 거죠. 힘들어지니 더 안 해먹게 되고 더 못 먹고 먹지를 못하니까 조금만 또 먹으면은 그동안에 이 장이 다 활동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라 조금만 또 들어가면 또 계속 또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그런데 닥터 K 선생은 본인이 이 암 환자라고 지난번에 진단받은 것도 알고 또 본인이 암 치료는 안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암세포가 많이 자랐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복수가 찼는데 그러면 암세포 때문에 그 암세포를 제거해야 되는 시술을 받든지 치료를 받든지 해야 된다라고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신이 지금 영양 부족이고 단백질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본인한테 이야기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혹이 제거할 수 있는 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뭐 복벽에 다 붙어 있는 있기 때문에 그걸 떼내면 내장 기관이나
뭐 이런 여러 신체 기관의 손상이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떼낼 수 없다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 처음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제거하겠다는 생각은 저도 안 했고 선생님도 안 하셨고. 그러면 본인이 그 상황에서 복수가 안 차고 건강하게 견디는 체력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결국에는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면서 살지를 않았다라는 그 문제가 지적이 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또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도 사실 제대로 안 보고 살았던 거죠. 본인 마음이 어떤 뭐 암에 대해서도 그렇고 암에 대해서 그런 거 본인 마음이 어땠는데요? 이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박사님 말씀하신 자가 면역력을 어떻게든지 제가 스스로 좀 키울 수 있는 뭐 노력을 좀 더 하거나 그럼요,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좀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냥 뭐 좀 더 많이 걷고 산 가까이 갔으니 산을 다니고 산만 다니면 저절로 그게 이루어질 거다. 예, 이 정도 생각만 했지. 그건 절이 많은 산이나 그럴 거.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게 없었더라고요, 제가.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이 본인이 어떻게 자기 체력이 이 생기는가 또 그것이 암세포를 이 저절로 없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 연결을 구체적으로 의식을 하고 인식을 하고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란가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인식을 갑자기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가봐야지 마치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참 무식했구나 또 한 번 그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게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차근차근히 알면서 알아나가고 또 그거를 자기가 경험 생활 속에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금옥님은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뭐 이거다 그러면 그걸 아닌데 하다가 그런가 보다 싶으면 맞아요 그러놓고 이제 다 알았어요. 이게 복수가 찬 게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까지 가서 결국은 사실 그래서 며칠 전에 급하게 내려가서 또 한번 복수를 빼긴 뺐어요. 결국에 닥터 케이스네한테 가가지고 복수를 뺐어요. 2000cc를 빼고 왔어요. 2000cc를 복수를 빼요? 2000cc 빼고 났는데도 아직도 이제 상태가 이 정도인 거죠. 복수를 2000cc를 뺀다. 2000cc면 2리터거든요. 네. 2리터면 2kg거든요. 네. 지금 아직도 한 3kg 이상, 3, 4kg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수술을 받았네요. 네. 근데 앞으로 또 한 2, 3kg 더 빼야 된대요? 이제, 2, 3kg인지 뭐 아무튼 제 생각에는 한 3kg 이상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뺐는데도 아직도 배가 땡땡하고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진짜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를 제가 그거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그거는 뭐 저도 그러니까 인정해요. 그 정도 복수가 찼는데도 산에 갔어요. 산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2, 3일 빼놓고는 거의 매일 그것도 한 2시간 삼고 한 10,000보 정도 산을 갔으니 대부분 사람들은 2kg, 3kg짜리 배낭을 등에 메고 산에 가는데 본인은 그거 배에다가 안고 지금 그러니까 배 2kg를 뺀 거니까 지금 5kg 이상이 되는 거고 이게 배만이 아니라 발까지 부어가지고 결국은 발이 너무 부어서 이 목 올라오는 등산화가 등산을 못 신을 정도겠네요. 그렇죠. 그거 못 신어도 나중에는 이제 그게 발목을 쳐가지고 발목이 거의 멍이 들 정도로 근데도 다녔거든요. 산을 다니고 이게 살길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닥터 K한테 가가지고 복수를 2kg 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직 그러고 나니까 내가 정말 계속 부정하고 회피하고 지냈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았고
이렇게 먹는 거 관리하고 운동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몸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질 것인지를 계속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자가 면역력도 이제 생겨나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요. 보통 면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외부의 물질이나 또는 내부의 어떤 신체 기관이 그 면역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의 병이나 나의 아픔에 대해서 또는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또 그것이 나의 삶의 의욕이나 생활 방식을 얼마나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생활 방식을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지. 면역력은 특정한 영양분이나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신체 장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이 면역력의 기본적인 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고 있길래 지금 나의 면역력이 더 이제 강해질 거예요 라는 지금 확신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새해에는 좀 삶이 나아지려나? 신년 운세나 사주를 한번 봐볼까? 새해를 맞아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 찾아가 사주나 운세를 보면 삶이 좀 나아지던가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타로 카드나 점을 보러 갔지만 뾰족한 수가 생겼었나요? 내 운세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내가 내 운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성향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 올 한 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점이나 사주를 볼 것이 아니라 WPI 검사를 통해 현재 당신의 삶의 좌표를 확인해 보세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잘 설계하고 싶으신 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두려워 말고 자신을 마주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황상민 박사님과의 새해 맞이 상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황상민 박사님과의 상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이은주 박사님의 상담, 그리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수련 중인 분들과의 무료 상담도 추천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 새해가 된다는데 왜 희망이 느껴지지 않지? 뭔가 계속 더 힘들 것 같은 느낌. 그래도 새해에는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발전하면 좋겠는데. 황상민 박사님,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변화된 삶, 발전된 삶을 살고 결실을 맺을 수 있나요? 새해에 성공적인 삶을 만들기 위해 황상민 박사님의 통찰력 넘치는 조언이 필요하다고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초급 과정 워크숍에 참여해보세요. 황상민 박사님에게 1대1로 자신의 삶의 고민에 대한 조언도 얻고 WPI 성격 이론에 대해서도 배우는 일거양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에서 WPI에 대해서 배우면 자신에 대해 더 정확히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 나와 나의 주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나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초급 과정 워크숍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새해에 상담가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도 적극 참여해주세요.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 아주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 네. 일단 계란 하루에 6개를 먹으라는데 계란 혼자 제 계란 안 먹거든요. 거의 단백질 예, 보충을 이렇게 그렇게 이런 거 하라는 있죠. 이야기죠. 그런 걸 예. 먹으면서 이것이 나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거야 생각하면서 오케이. 먹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 또 뭔가 또 내가 지금 나를 불편하게 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뭐가 있는가 한 번씩 또 생각도 해보고, 본인을 막연하게 부담스럽게 하거나 또는 본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있긴 있으세요? 있죠. 있으나 차마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내 혼자만 알고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사실 그거를 본인이 계속 혼자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여전히 본인의 마음을 갉아먹는, 또 본인의 전체 몸이 가지는 면역력 또는 우리가 바이탈리티라는 거를 억누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본인이 고민하는 이슈를 본인이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쉬우면 세상에 그렇구나. 그게 쉬우면 세상 사람 사는데 무슨 고민이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면 야, 니는 진짜 마음 편하게 살아서 좋겠다. 니 하고 싶은 말 다 씨부리고 살면 진짜 넌 병들 일이 없겠다. 이런 이야기 우리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참아하지 못할 이야기를 지금 죽는 상황에서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죽은 귀신은 나중에 죽어도 때깔이 좋아 보인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런 귀신이 잘 먹다가 죽은 귀신 아닌가요? 네, 그거는 눈에 보이는 귀신 이야기고,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은 하늘나라 가서도 마음 편하게 잘 산대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특히 마음의 아픔을 일으키는 가장 큰 거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이야기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지 않고 안고 있을 때 그게 다 한이 된다고 그러고, 또 그게 내 마음만 아프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결정적으로 힘들게 하거든. 결국은 말하기 힘들다라는 것도 내가 좀 찌질해 보일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같이 이제 휴먼 성향이 높은 사람은 항상 내가 다른 사람한테 번듯하고 멋진 사람, 그게 가장 가까운 내 가족한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내가 이 속마음을 이야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멋진 이 딸로, 멋진 엄마로, 멋진 누구로 이렇게 보이고 싶고 또 그 역할을 내가 잘하고 싶다. 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난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네. 이 상담을 할 때는 이제 그거를 이 사람한테는 내가 다 해도 되겠다라는 거를 표현하면 그 상담이 사실은 마음속에 엉어려진 게 암세포로 놓은 것이 해소가 되는데, 본인은 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이분한테 내가 너무 쪽팔리게 보이는 이런 얘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특히 방송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있어요 지금도. 네. 예. 사실은 처음에 그래서 본인이 이 암 환자 진단 받았다고 그럴 때 제가 사실 농담 반 진담 반 본인한테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온 세상에 이 본인이 암 환자로 진단받았고 곧 췌장암 말기니까
뭐 길어봤자 3, 4개월밖에 안 남았다라는 걸 널리 알리면서 이 박거목을 위한 안티 캔슬 어카운트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내 암 치료를 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이 한번 후원을 받아보면 본인은 그 액수가 5천이 넘고 억이 되는 순간이 되면 본인 암세포가 저절로 없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본인 암치료 후원 계좌를 하나 만들어라고 내가 이야기했던 것도 본인이 진짜 이 암을 극복한다라는 거를 전 세상에 여러분들이 저를 후원하고 인정해주는 마음에 의해서 제가 극복했습니다. 누구처럼 찌질하게 개 구충제 먹고 그러면서 살려고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본인한테 그게 특효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오픈하라고 그랬는데 오픈했어요? 아니요. 그리고 특히 본인이 내가 서울대 병원에서 암치료 안 받겠다. 나는 이 암세포를 나의 면역력을 내가 극대화함으로써 이 암을 치료하겠다라고 나서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본인 계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1억까지 안 받아 한 5천 정도만 생겼어도 본인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겪었을 그 복수 차고 뭐 단백질 부족하고 근육이 다 사라지고 하는 이런 본인이 암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본인 몸이 암 환자 코스프레하는 그 과정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제는 드세요? 네. 근데 그때 왜 계좌 개설하라고 그럴 때 본인 왜 계좌 개설 안 했어요? 아니 좀 낯뜨거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본인 지금 살자고 하는데 낯뜨거운 게 어딨어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낯뜨거운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본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럼 계좌를 개설하면 본인 동생은 얼마 거기에 보태줄 것 같아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어느 정도 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한번 본인의 가족 관계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거 같아요. 그거는 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본인 뭐 전 남편 그 소식을 알리면 그 계좌에 얼마를 넣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인간은 왜 끌어오세요? 아니 적어도 지금 본인 이 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손이요? 네, 이 지금 보세요. 지금 손에 지금 혈관이 부풀러 오른 게 얼마나 지금 심하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심각하긴 해요 지금 상태는. 네, 지난 한 달 사이에 몸무게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잘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먹는 것이 다 현재는 복수로 막 갔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11월 달에 몸무게가 어떻게 됐어요? 50kg. 50kg. 49에서 50. 그거는 이제 막 그 복수 찬다는 거를 느끼기 전에. 그러면 7, 8월에는 몸무게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그 정도였어요. 50kg. 예. 그러면 복수가 50, 예. 엄청 차고 견디기 힘들 때 그때는 몸무게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가 54. 54kg. 그때 가서 뺐어요. 54kg 때 가서 뺐어요. 예. 그럼 빼고 나서 2kg를 뺐으니까 52kg로 바뀌었겠네요. 네. 지금은 얼마예요? 오늘 혹시 오늘 아침에 51. 51?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좀 빠지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예. 차는 게 아니라. 일단 발에 붓기가 빠졌어요. 붓기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거를 다 지금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몇 시에 뭘 먹고 얼마큼 먹고 화장실을 어떻게 가고 있고 일단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몸을 회복하는 게 가장 무엇보다도 급선무니까. 그러면 닥터 K를 만나고 나서 본인이 복수를 빼고 하는 그게 본인한테는 지금 엄청난 치료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느끼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그 전에는 사실 이게 복수라는 걸 이제 인정을 이제 하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좀 혼란스러워하다가 네. 일단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는데 그렇죠. 49kg, 50kg인 사람이 복수가 차가지고 54kg까지 갔다가 잠깐만요. 11월, 12월 초까지는 49, 50으로 계속 있다가 복수가 참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같았던 거죠. 11월 말까지. 그러면 실제로 본인 몸 안에 복수는 한 5, 6kg 이상 있었는데 54kg 될 때는 복수가 거의 몸 안에 한 7, 8kg 정도일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본인이 생각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이제 폐까지 거의 눌러가지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까지 갑자기. 진짜 그러다가 본인이 길에 쓰러져가지고 죽었으면 본인은 그냥 암덩어리를 몸에 가지고 있다가 지가 암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은 사람, 암 환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길에서 쓰러져 죽다, 산에서 쓰러져 죽다,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을 상황이네요. 그 얘기를 저는 그 생각 안 해봤거든요. 본인이 지금 복수가 왜 차는가, 그 다음에 복수를 그러면 빼내고 복수가 더 이상 안 차게 하는 것이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 질문을 하죠. 복수는 왜 차는가? 그게 가설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원인은 모른대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뭐 간도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복수 빼고 초음파 또 봤는데 간 정상, 콩팥 정상. 췌장은요? 췌장도 정상. 그런데 암세포는 복막에 더 생겼고. 더 생겼고. 네. 그리고 복수는 차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가 기능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소변은 잘 보세요? 그 돌아보니까 그 화장실을 잘 못 가고 있었더라고요. 뭔 소리야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 배뇨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비교적 몇 달 겪고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것도 이제 있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물은 물대로 먹고. 못 마셨죠, 물을. 그렇죠. 보통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이 쌀 때 싸고 이 해야지 몸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고, 되게 사람들이요, 자기가 사는 게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면요, 일단 큰 거든 작은 거든 볼일 보는 게 영 찌찜하고 안 좋아요. 사는 게 불편했다는 이야기구나. 네. 그거를 자기가 왜 사는지 살 의욕이 없고 식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식욕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본인이 큰 볼일 보는 게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보통 설사가 되거나 사는 게 뭔가 혼란스러우면 되게 그게 엉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소변 보는 것도 상당히 잘 안 되고 나와도 시원하지가 않고, 그러면 이제 몸이 붓는다라고 그러죠. 네. 그런 느낌이 항상 있고. 이제 알겠죠? 네, 그게 네. 꼭 암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예. 내가 내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의사들은 신체 증상만 보니까 그걸 마음하고 연결을 안 시키니까, 또 그렇게 연결시키면 그걸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진짜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몸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암 환자라고 진단받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암도 사실은
원인을 알 수 없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원인은 만들어지는 병, 암, 그게 내 마음인지 누구 마음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병, 그리고 뚜렷한 신체적인 이 마치 표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암이 되는 거고, 뚜렷한 신체적인 표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게 만들어지는 병, 조현병, 만들어지는 병, 정신병,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본인의 신체적인 어떤 정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만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현재 매일매일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한 달 또는 1년 또 3년 5년 이런 삶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매일 하는데. 매일 어떤 생각을 해보셨어요? 참 생각은 많이 하기는 하고 매일매일 하는데, 근데 구체적인 그림까지는 잘 못 그리겠더라고요. 그러게요. 본인이 참 생각은 많이 하는데 그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나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결해 가는 게 아니라 막연히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고, 이게 본인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스타일이라는 거 아세요? 네. 제가 이 신체화 증상까지 겪고 나서 보니까, 이 박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암도 만들어진다라는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다 내가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진짜 갈 때까지 가봐야지 안다라는 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다 했다 싶어요. 근데 모든 우리의 문제는 이 정도면 끝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대개는 거의 시작에 불과하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제 바닥을 치고 일어서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유, 악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악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로 본인이 내년 이번 오는 설날은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소말리아 난민처럼 얼굴이 좀 헬스케지긴 했는데 본인이 복수를 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상황이 나아진다는 걸로 봐서 본인이 한두 달 안에 급사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본인 몸에 있는 암세포가 그게 금방 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아마 내년 또 설 다가올 무렵에 그때 한번 다시 보면서 거목님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제가 물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오는 설날이 아니라 내년 설날은 저한테 박사님 제가 지금 이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지금 거기 내가 상담 갈 시간 없어요. 그리고 박사님 걱정하는 그 암세포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라고 할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3개월 안에 몸 회복하고 네. 어디든 현장으로 바로 튄다. 들어간다. 그래요. 네. 그래야지 살 것 같다. 근데 어디든지 아니라 그거를 참 그러네. 명확하게 네. 어떤 일을 한다라는 걸 본인이 그림을 그려야지만 3개월 후에 몸이 아마 뚜렷하게 나아지실 겁니다. 네네네.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어쨌든 오는 설 명절 가족들이랑 잘 지내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음식 만들어주고 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세요. 괜찮아요. 본인이 1년 동안 암투병했는데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금옥님의 의학적 치료 과정과 근황에 대해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금옥님은 2021년 12월 초 닥터케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통해 부풀어 오른 배의 원인이 복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닥터케이는 당장 복수를 제거하기보단 우선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할 식단을 강조하였습니다. 금옥님의 뱃속 혹들이 영양분을 모두 빼앗아간 탓에 그녀가 영양실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녀의 모습은 깡마른 팔과 다리, 가슴, 그리고 잔뜩 부풀어 오른 배를 가진 난민과 닮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실된 근육들을 보충하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루 2600칼로리를 챙겨 먹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12월 말이 가까워지는 어느 날, 금옥님은 두 번째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도 복수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복수를 추가로 제거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옥님의 몸이 스스로 치유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닥터케이가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이 두 번째 진료를 통해 금옥님은 의사와 환자가 마주 앉아 첫 번째 진료 때보다 더 깊은 속마음을 나누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2시간이 훌쩍 넘는 아주 긴 진찰과 상담. 아니, 환자의 마음을 살펴보고 금옥님의 인생을 다시금 리뷰하는 시간을 금옥님은 닥터케이와 가졌다고 회상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금옥님은 왜 자신이 그토록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고 있는지, 지난 30년 동안의 자신의 삶을 무대뽀, 막무가내라고 표현하는지, 그리고 현재 자신의 삶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다시금 토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옥님에게 닥터케이는 몸을 돌보는 의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면서 아픔을 치료하는 힐러였습니다. 이날 금옥님은 매일 먹는 음식들과 컨디션을 기록해 닥터케이에게 보고하라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옥님은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에 어수선한 기분 탓인지 금옥님은 닥터케이에게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는 표현을 적어 보냈습니다. 평소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던 그녀의 말에 닥터케이는 금옥님을 위한 세 번째 진료를 다급하게 잡았습니다. 그 시점 금옥님은 어느 때보다 거대하게 부푼 배로 인해 숨을 쉬는 것이 힘이 들었다고 느꼈답니다. 더는 복수가 자연적으로 줄어들길 기다리며 관찰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녀의 몸에서 복수 2000cc를 제거했습니다. 2021년 11월 말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전과 같은 몸무게 50kg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12월 이후 심각하게 복수가 생기면서 몸무게는 54kg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료에서 2000cc의 복수를 제거한 후 그녀의 체중은 52kg가 되었습니다. 시술 후 검사에서 복수의 원인이 될 만한 간과 콩팥에는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인정하기 싫지만 자신의 마음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그녀의 상황은 무조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2022년 1월 초 황상민 박사님과의 마지막 라이브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상담입니다. 이 상담 당시 그녀의 몸에서 2리터 분량의 복수를 제거했지만 배는 여전히 많이 부풀어 있었고 그로 인한 압박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흘 뒤 금옥님은 점점 더 무거워진 몸 때문에 4번째로 병원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복수를 4000cc나 제거했습니다. 제대로 나오지 않는 복수를 빼기 위해 온갖 자세를 취하며 몇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날 복수를 제거하고 금옥님의 몸무게는 52kg에서 45kg가 되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 같다는 표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홀가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이 온 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이제는 부정하지 말고 피하지도 말고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 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겠다고. 금옥님은 자신의 이런 생각들을 당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하였습니다.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금옥님은 최선을 다해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그동안 말하지 않고 꾹 참고 있던 것들에 대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조금 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 연휴가 지나면 다시 사업에 뛰어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무대포, 막무가내로 뜨겁게 생존해냈던 지난날처럼 다시 한번 본능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자책과 자학을 오가는 것을 멈추고 말이죠. 그렇게 그간 피해왔던 문제들을 거침없이 온몸으로 돌파해 자신을 살리려고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박금옥의 멋진 삶은 이런 것이다 증명해 보이겠다고 금옥님은 말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로써 금옥님이 해피엔딩을 맞이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오늘 당장은 나쁘지 않은 결말이었다 말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이 우리 삶의 엔딩은 아니기에 우리는 삶의 아픔과 함께 해야 한답니다. 사실 우리 삶의 정체는 행복이 아니라 나름 견딜 수 있고 또 지나칠 수 있는 아픔으로 가득한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아픔이 무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 삶에서 그때그때 잠깐의 행복감이나 에너지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금옥님에게 암은 27년의 아르헨티나의 삶을 견뎌내고 다시 고국에서 견디어낸 3년간의 시간의 총합이었지요. 이런 삶의 순간순간을 충분히 만끽하면서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할 때 그녀의 암세포는 조금씩 사라져갈 것입니다. 암세포를 처치하는 묵국물 같은 약품이 금옥님의 암세포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고통의 순간들이 가지는 의미를 마음으로 파악할 수 있을 때 그녀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당신의 몸에서 암세포가 발을 붙이지 않게 하는 기본 삶의 자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랍니다. 갑자기 햄릿의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있음이냐 없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게 더 고귀한가? 남벽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맞는 건가? 아니면 무기를 들고 고해와 대항하여 싸우다가 끝장을 내는 건가? 죽는 건 자는 것뿐일지니 잠 한 번에 육신이 물려받은 가슴앓이와 수천 가지 타고난 갈등이 끝난다 말하면 그건 간절히 바라야 할 결말이다. 죽는 건 자는 것뿐이라는 저 대사에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이런 말 역시 떠오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은 충분히 살아있으셨나요? 죽어있었나요? 오늘 하루 내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셨나요? 나도 모르게 노예로 살고 계셨나요? 2022년 황심소 설 특집, 수술도 불가능한 췌장암 사기, 이방인의 성공적인 1년 생존 기록을 두고 우리는 금옥님과 함께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최첨단 AI, 유전공학, 뇌과학 등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만 같은 이 시대, 이 땅에서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자신의 마음 하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몸을 돌볼 여유도 없는데 무슨 마음까지 따로 챙기고 돌볼 것이 있냐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마음을 외면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내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꾸역꾸역 견디다 못해 마음이 하는 절규를 듣고야 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는 절규라는 표현이 놀라우신가요? 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나의 몸에게 아픔과 통증으로 가득한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나의 마음의 아픔이 몸의 아픔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호소하고 그 아픔을 해결하겠다며 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옥님처럼 정말 많은 이들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투병을 하다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익숙한 레퍼토리처럼 듣게 됩니다. 도대체 암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언제쯤 정복될 수 있는 병이기에 그러한지 참 많은 연구가 여기저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현대의학을 주장하는 의사들은 새로운 신약의 탄생을 목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구세주를 기다리는 일반 시민과 그리 다르지 않은 마음입니다. 바로 그 시민들은 국가에 대한 이 모든 암 투병 활동에 도움이 되는 더욱 강력한 보험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중증 암 환자를 위해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에 환호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암이라는 병에 대해 대체의학, 페미니즘 의학, 통합의학 등을 언급하고 또 찾기도 합니다. 지리산 영지버섯, 백두산 산삼,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명상을 하면 기적같은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에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심리치료도 효력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살면 됩니다. 내가 아니라 어떤 그분, 절대자이든 대통령이든 회장님이든 또는 부모든 배우자든 바로 그 전문가 의사 그분이 나를 잘 돌봐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삶을 포기하는 노예의 마음일 뿐입니다. 금옥님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암과 같은 병에 있어서도 그 병을 치유하고 자신의 아픔을 해소할 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아픔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로 누군가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겠다는 마음은 바로 스스로 죽음의 골짜기에 자신을 밀어넣는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금옥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듯 합니다. 우리 황심소는 이번 이방인 박금옥님의 암 시리즈를 통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아는 것이 몸이 알려주는 다양한 신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기 마음을 읽는 것은 자신이 처한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리즈와 함께 하신 여러분께 말하는 몸이 알려주는 마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방인 금옥님의 암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의 몸에 있는 혹덩어리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생겨났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혹덩어리를 대하는 그녀의 마음을 읽어보려 했습니다. 그녀가 현재 아프다고 한다면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어떤 마음으로 읽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금옥님의 마음이 자신의 몸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 지금이 아닌 과거에는 어떠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국 이런 자기 마음 읽기 과정은 금옥님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 자신이 앞으로 살 날에 대한 탐색이자 새로운 희망의 실현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바로 누군가의 마음을 읽어주는 심리상담, 심리치료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살다 보면 나에게도 무서운 시련이나 병이 오는 것이냐고요?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데 도대체 이 불안감을 어찌하냐고요? 그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 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바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살고 싶은지 나에게, 내 마음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 긴 상담의 끝에 금옥님도 그리고 우리도 황상민 박사님과 함께 도달한 그 무엇보다 귀한 결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 특집, 수술도 불가능한 췌장암 사기, 이방인의 성공적인 1년 생존 기록을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방송이 널리 알려질 수 있게 많은 공유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몸과 마음의 안녕을 응원하겠습니다.